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뜨거운 소식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 그 창업자인 창펑 자오, 흔히 시즈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을 전격 사면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아요. CG는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었죠. 벌금도 내고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인물이고요. 그렇죠. 바이낸스라는 회사 자체도 같은 해에 유죄를 인정하면서 와, 액수가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조 원 훨씬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고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퇴출된 상태였잖아요. 네,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내용은 바로 이 사면 결정, 이게 창펑 자오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과연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 다시 돌아오는 뭐랄까 그 큰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 또 복잡한 정치 지용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봐야겠죠? 맞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소식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들 하나하나 같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사면 발표 당시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백악관 행사에서 직접 기자들한테 이 소식 알렸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발언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천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심지어는 그것은 범죄가 아니었고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박해받았다. 이런 상당히 강한 표현까지 썼어요. 약간 정치적인 희생양이다. 이런 느낌까지 풍기면서요. 네, 그렇죠. 그 발언의 배경에는 역시 창펑자오가 2023년에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이걸 제대로 못 지켰다는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사실이 깔려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어겼던 건가요? 그러니까 바이낸스가요. 테러 조직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랜섬웨어 해커들의 범죄 수익 같은 거, 이런 불법 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막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운영했다는 겁니다. 아, 그냥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부실했다는 거군요. 네, 미국 규제 당국이 아주 심각하게 본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CGK는 5천만 달러 벌금을 냈고 올해죠. 2024년에는 실제로 한 4개월 정도 연방교도소에서 복역까지 했고요. 회사 차원에서도 그 43억 달러 벌금 내고 미국 내 직접 운영은 중단하기로 합의했었고요. 네, 그 전부터 사실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 규제 압박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바이낸스 US라고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미국 사업을 하려고는 했어요. 아, 그게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모회사인 글로벌 바이낸스랑은 법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 제공하는 서비스나 운영 가능 지역이 훨씬 제한적이라서 사실상 영향력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글로벌 바이낸스의 미국 퇴출이 더 큰 의미였던 겁니다. 그랬던 상황이니까 이번 사면 소식에 대한 반응도 아주 즉각적이고 뜨거울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바이낸스 쪽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려는 노력에 감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시장 반응도 바로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에 따르면요, 사면 발표된 그 목요일에요, 바이낸스 자체 코인인 BNB 가격이 코인데스크 데이터 기준으로 장중에 한때 4.9%나 급등하면서 1,118달러까지 갔었어요. 와, 꽤 많이 올랐네요. 네, 물론 그 뒤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기는 충분했죠. 자, 이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바로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복귀 가능성. 세계 최대 거래소가 다시 문을 연다. 이게 그냥 거래소 하나 더 생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폐 거래 알고리즘 플랫폼인 코인루츠의 CEO 이안 와이즈버거라는 사람이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이번 사면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판도를 바꾼다. 그 정도인가요? 네. 왜냐면 세계 최대 규모의 유동성 그리고 가장 다양한 암호화폐 상품을 가진 거래소가 다시 미국 투자자들에게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죠.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파급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딩 회사 투블룸의 CEO 알렉산더 블룸이 지적한 것처럼요. 우선 기관 투자자들한테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기관 투자자 유동성. 네, 바이낸스가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요.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다양한 파생 상품이라든지 대규모 거래를 아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기존 미국 거래소들이 제공하기 좀 어려웠던 수준의 유동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또 소위 알트코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암호화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바이낸스에 제일 먼저 상장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아, 그렇죠. 신규 코인들. 네, 바이낸스가 미국에 복귀하면 미국 투자자들도 이런 새로운 자산에 초기 단계부터 접근할 기회가 훨씬 넓어지겠죠.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수익률 기대감이 크니까요. 그리고 블룸 CEO가 말한 것처럼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 그러니까 아비트라지 기회도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기관이나 고빈도 트레이더들한테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네요. 그러면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 다시 들어온다면 어떤 경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코인루츠의 와이즈버거가 한 가지 흥미로운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바이낸스가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라고 하죠. 여기에 해외 거래소, 그러니까 Foreign Board of Trade 자격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방안입니다. 해외 거래소 자격으로요? 그건 뭔가요? 네, 이게 완전한 미국 거래소 라이센스를 받는 것보다는 절차가 좀 간소화될 수 있는 경로인데요. 과거에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이 방식으로 미국 기관 투자자들한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받은 사례가 좀 있어요. 아하. 물론 이 경로가 바이낸스한테 딱 열릴 거냐, 이건 아직 미지수지만 그래도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해외 거래소 자격 등록이라 흥미로운 경로네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낸스가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복귀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볼 만한 부분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잠깐 언급된 무기한 선물 거래, 이거 허용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무기한 선물이라는 게요, 만기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현물처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레버리지는 또 엄청나게 높게 쓸 수 있는 파생 상품이거든요. 까지 제공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은 가격 변동으로도 정말 큰 수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적인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글로벌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미국 규제 당국이 순순히 허용해 줄까요? 특히 요즘 개인 투자자 보호 엄청 강조하는 분위기인데 말이죠. 바로 그 점입니다. CFTC나 아니면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규제기관들이 이 무기한 선물 상품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바이낸스 복귀의 실질적인 성공 여부를 가늠할 진짜 주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무기한 선물 거래가 허용이 안 된다면 그러면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 복귀한다고 해도 그 파급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무기한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매력도를 결정짓는 거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그게 거래가 어렵나요? 현재 미국 내에서는요, 규제된 거래소를 통해서 이런 고래버리지 무기한 선물을 개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는 일부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바이낸스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 리테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상품 제공 능력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따라서 CFTC가 설령 해외 거래소 등록 경로를 통해 들어온다고 해도 이 상품의 취급을 허용할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도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 CFTC는 미국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해외 플랫폼에 고위험 파생 상품 접근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 왔었거든요. 결국 사면은 정치적인 행위이고 실제 사업 운영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거군요.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뒤에는 이렇게 넘어야 할 현실적인 벽들이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산타클라라 대학의 김서영 금융학 교수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사면이 곧 시장 복귀를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물 거래를 하려면 주별 라이선스나 연방 차원의 규제를 따라야 할 수 있고요. 파생 상품이라면 CFTC 승인이 필요하고 만약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토큰을 다룬다면 또 SEC 관할하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 당국의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규제 문제 말고 또 다른 어려움도 있을까요?
네, 게다가 투블룸의 블룸 CEO가 지적한 것처럼 바이낸스가 과거의 문제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 문제도 남아 있어요. 신뢰 회복. 그것도 중요하죠. 단순히 규제 승인받는 걸 넘어서 투자자들과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미국 시장에는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터줏대감들이 있죠. 네, 이들은 미국의 규제 환경에 더 익숙하고 현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바이낸스가 복귀한다 해도 이들과의 아주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바이낸스가 이 모든 규제, 신뢰, 경쟁의 허들을 넘어서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다시 안착할 수 있을까요? 규제, 신뢰, 경쟁, 이 세 가지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논란과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거셉니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인데요. 금융개혁을 위한 미국인들의 마크 헤이스 정책 담당 부국장. 이분은 이번 사면을 두고 백악관에서 비롯된 노골적인 부패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네, 그는 이 사면이 미국 정치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어두른 그림자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만약 바이낸스가 실제로 미국 시장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건 정치적 편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전달해 드릴 뿐이고요.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입장은 분명히 밝혀둡니다. 네, 객관적인 전달이 중요하죠. 이런 비판의 배경에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트럼프 가문과 연관된 암호화폐 벤처기업 월드리버티 파이낸스라는 곳과 이 회사가 발행하려던 스테이블 코인 UST1 프로젝트의 주요 후원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아, 그런 관계가 있었군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혹시 사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전문가님,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실제 바이낸스의 복귀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규제 문제만큼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백악관의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창펑자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소위 암호화폐와의 전쟁 속에서 부당하게 기소된 인물 중 하나다.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정치적 보복에 대한 구제 조치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정치적 논란이나 사면 배경에 대한 의혹, 이건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곧바로 SEC나 CFTC 같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정치적 압력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들 규제기관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바이낸스가 규제 심사를 자동으로 통과하는 뭐랄까 프리패스를 얻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역학관계와는 별개로 바이낸스는 여전히 아주 까다로운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만 미국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치적 논란은 그냥 논란일 뿐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정치적인 분위기가 규제 당국의 심사 속도라든지 아니면 해석의 방향에 좀 미묘한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적 논란은 계속 되겠지만 결국 실질적인 열쇠는 규제 당국이 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 시장에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엄청난 잠재력과 지대감이 한쪽에 있고요. 네, 기대감은 확실히 있죠.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까다로운 규제 장벽, 그리고 사면을 둘러싼 아주 뜨거운 정치적 논란이라는 현실이 딱 버티고 있는 그런 팽팽한 긴장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을 아주 흥미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번 창펑자오 사면은요, 단순히 한 기업이나 한 인물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요, 현대사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정치 권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역학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 돌아가는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치와 규제, 시장이 얽힌 복잡한 방정식이네요. 네, 정치적 결정이 시장의 기대감을 막 불어넣지만 그 기대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또 독립적인 규제의 과정, 그리고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또 다른 과제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SEC와 CFTC 같은 규제 당국이 과연 바이낸스의 복귀 신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만약 복귀가 허용된다면 어떤 조건과 제한 하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특히 그 무기한 선물 같은 핵심 상품 취급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네, 아주 준나하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바이낸스의 복귀를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사면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은 앞으로 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불확실한 요소들의 전개 과정을 아주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클 수 있겠네요. 네,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는 물론이고요. 규제와 정치의 관계 설정에도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 자오를 전격 사면하면서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복귀 가능성이라는 큰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네, 큰 이슈죠. 시장은 일단 기대감으로 반응했지만 실제 복귀까지는 CFTC, SEC 등 규제 당국의 승인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고요. 과거의 신뢰 문제와 기존 경쟁자들과의 경쟁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면의 배경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비판적인 시각까지 더해져서 앞으로의 전개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뭐랄까, 안개 속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창펑자오 사면과 바이낸스의 잠재적 미국 복귀 시나리오,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이나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는 함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함의일까요? 바로 국가 정부와 국경을 초월하는 거대 기술 기업, 특히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암호화폐 기업 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아, 정부와 거대 기술 기업의 관계 설정 문제군요. 네. 한편에서는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맞서죠. 여기에 또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고요. 정말 복잡하네요. 과연 규제의 칼날과 정치적 입김 사이에서 이 새로운 산업은 어떤 경로를 찾아 나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거대 플랫폼 기업과 정치 행정부 사이의 상호작용은 미래 사회의 다른 영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사례가 던지는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앞으로 펼쳐질 변화의 방향을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